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황등이 소도시 이색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가페 정원과 패석산 전망대, 맛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동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등 패석산 전망대를 찾는 방문객이 주말이면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문화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외국인 프로그램, 기업 민원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 하루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황등이 소도시 여행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정원과 패석산 전망대, 황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동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가페 정원은 주차장이 확충돼 편의성을 높였고 황등 석산 전망대는 주말 평균 1,000명이 찾는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익산 황등. 평일 낮임에도 황등을 찾는 사람들과 차로 북적입니다. 시장에 자리한 육회 비빔밥집과 국밥집, 백반집 등은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올 만큼 황등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먹거리와 함께 아가페 정원, 황등 석산 전망대까지 더해지며 황등이 소도시 여행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 아가페 정원을 개방하고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을 정비해 왔습니다. 아가페 정원 방문객은 지난 22년 12만 명에서 올해는 11월까지 3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부족했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58면을 새로 조성해 전체 138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버스 5대까지 주차할 수 있어 단체 관광객 유치 기반도 갖추게 됐습니다. 쉼터 조성, 산책로 정비, 주차장 확보로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여 전국적인 사계절 명소로 앞으로도 아가페 정원 측과 협업을 통해서 방문객 100만 명을 목표로 또 다른 명소인 황등석산에는 채석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카페가 조성됐습니다. 원래는 흙과 돌로 메워 복구해야 했던 공간이지만 지역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오랜 기간 화강암을 캐던 흔적이 남아 거대한 돌벽과 웅덩이가 있는 독특한 풍경에 주말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말 하루에도 1,000분 이상씩은 오시는 것 같거든요. 압도적인 광경,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좋아하시고 다들 거기 보시면 그냥 우와 감탄 소리를 내시니까. 아가페 정원과 황등석산 전망대는 하루에 6번 셔틀버스가 운영돼 차가 없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도시 황등에서 새로운 여행 동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황등 일대의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조성하고 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해 황등을 관광지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행용합 연구시설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오늘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프리젠테이션 평가가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별로 발표 20분, 질의답변 30분씩이 주어졌습니다.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공모는 전북과 전남 나주, 경북 포항 및 경주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지는 이달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실시협약 해지에 대해 법원이 원고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어제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존속 확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1심에서 원고 측이 자본 조달에 실패해 군산시의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자동차 수출센터의 대체 사업인 기업성장센터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가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김동구, 강태창 등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 도의원 6명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건의문을 건네면서 정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해안철도는 제4차 정부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일부 법인이 살포한 비포장 비료에 대해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포장된 부산물 비료 사용을 인정했지만 일부 법인이 비포장 비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단은 반입된 비료를 2차례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불법 성분이 확인될 경우 해당 법인의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를 비료 생산업체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일시영농을 허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108개 법인과 분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전국 11개 거점 항만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수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3.7%가 감소한 1,594만여 톤으로 전국 점유율의 1.38%에 불과했습니다.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폭은 전국 항만 물동량 평균 감소폭 3%보다 크며 경쟁 항만인 목포항의 물동량이 0.1%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는 군산항의 토사 매몰이 심각해지면서 선사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의 일부 복지시설과 숙박업소 등이 수년째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요금 미납액이 100만 원을 넘는 시설은 531곳, 총 체납액은 20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나운동 이륙센터로 6년 넘게 1억 2,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많은 이유는 익산 전주시처럼 체납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희성 변호사가 민주당 당대표 특보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특보는 정청래 당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입법 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문화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외국인 프로그램, 기업 민원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루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팅해주세요. 지난해 9월 문을 연 군산 오식도동의 복합문화센터. 평일 낮에도 도서관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산단 작은 도서관은 한 달 평균 4,320명이 찾았고 체력 단련실도 지난 1년 동안 18,7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단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41개 강좌에 400명,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10개 강좌에 210명이 수강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와 여가, 체육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기업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23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 산단민원센터는 연간 2만 7천 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민원 상담과 민원 서류 발급 등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프로그램은 기업 안정성과 지역사회 상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780여 개 기업과 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군산 산단에 맞춰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도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문화,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군산 산단 복합문화센터, 근로복지와 지역 상생을 위한 산단형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AI 발생 건수는 60건으로 전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히 철새 이동이 많은 12월과 1월에 60%가량이 집중됐습니다. 발생 지역은 산란개 농장이 밀집한 김제와 부안, 정읍 등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농업재해 피해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는 폭설과 폭우 등으로 모두 11건에 걸쳐 14,7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 겨울철 재해는 3건에 1,704헥타르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 전파와 피해 현황 파악, 응급 복구 지원 등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급식 등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도내 학교 790곳 가운데 49.2%인 389곳이 대체식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61곳은 돌봄 교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군산시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의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입니다. 일반형 일자리 86명을 비롯해 복지형 일자리 152명, 특화형 일자리 19명 등 모두 279명을 선발합니다. 일자리 유형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군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합니다. 모현대교 등 주요 구간 10곳은 결빙이 되지 않도록 자동 염수 분사 장치 16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도로 894km를 대상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15톤 덤프트럭 7대와 굴삭기 2대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겨울 제설 자재로 비식용 소금 1,800톤과 염화칼슘 50톤, 액상 제설제 350톤 등을 확보했습니다. 도내 대학이 소멸 위기를 맞았다며 전북자치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도내 17개 대학 중 3곳만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과 같다며 전북자치도는 지방대에 대한 일부 지원 권한을 이양받은 만큼 교육 개편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자임 추모공원 사태 해결에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임 추모공원이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돼 시설 소유주와 유골함 관리 주체가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가족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이뤄지면서 도내 유가족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 등은 유가족 추모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후백제 유적 발굴로 개발이 중단된 전주시 종광대 구역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성국 전주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종광대 보상비가 1,09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400억 원대의 국비 확보조차 불투명해 전주시의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상정한 종광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부결시켰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10년간 536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름이 새거나 전선이 끊어지는 등 정비 불량 요인이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주의와 교통사고가 각각 13%와 11%로 나타났습니다. 정비를 소홀히 하면 엔진과 배터리 쪽에서 과열이나 과부하를 일으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주에서 새벽에 승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가 도망쳤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새벽 2시쯤 덕진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고 전복돼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가 도망쳐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놓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원광대와 베트남 예르생 달라떼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두 대학은 베트남 현지에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의학과 한의학, 정밀 의료기기 등 통합의료 분야를 연계하고 유학생 교류 확대,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획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김치 명인과 함께 김장을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K 김장문화축제 참가자는 김치 명인이 만든 양념과 지역 농가 절임 배추로 직접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전국 팔도 김치 전시회와 다문화 가족 김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축제를 통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돼 지역 소외계층에게 1,500kg의 김치가 나눠질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고 군산 섬해짐이 참여자 50명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고군산도 문여도에서 28일부터 29일, 29일부터 30일에 두 차례 걸쳐 진행됩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어촌 체험과 쿠킹 클래스,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C2 테이블 식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제부터 군산시 공식 SNS 계정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7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진행된 드림스타트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조직 구성 관리와 통합 사례 관리,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익산시립 합창단이 다음 달 4일 송년음악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대우 지휘자가 객원 지휘를 맡아 감동과 위로, 아름다움, 설렘이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클래식 합창부터 현대적 작품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예매는 익산 예술의 전당 누리집을 통해 24일부터 1인 3회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영등도서관에서 어린이 뮤지컬 몬스터 호텔을 선보입니다. 뮤지컬 몬스터 호텔은 몬스터 호텔을 찾은 인간 조니가 몬스터들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 공연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약간의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모습이 달라도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군산시 수송동 천산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천산우리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천산우리 협의체 위원을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3,000kg을 홀몸 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 350여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5도, 익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도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7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6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